부부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보다 기운으로 서로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말을 아끼게 되고 괜히 더 조심하게 되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요즘 많은 부부가 서로를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 괜히 상처 줄까, 말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여러 감정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오늘은 그냥 말하기가 좀 힘드네. 이런 짧은 말 뒤에는 전하지 못한 속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말을 줄이는 부부들이 많고 말을 줄이다 보면 서로를 오해하기 쉬워집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도 대화가 줄어들면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거리는 싸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어떤 감정은 애써 삼키고 어떤 순간은 모른 척 지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 문득 어색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그 조용한 어색함이 반복되면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익숙한 사이에서 생기는 허전함은 설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멀어진 것도 아닌데 가까운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온도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말이 부족해지면 서로를 이해하는 힘도 줄어듭니다. 눈빛만 봐도 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눈빛이 어떤 감정인지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달라진 걸까? 부부관계에서 이런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얇게 쌓입니다. 큰 사건은 없지만 대화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표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며 그 줄어든 자리에 말없는 서운함이 고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서운함은 화내며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말끝이 살짝 차갑게 느껴지고 표정은 그대로인데 전달되는 기운이 다르게 느껴질 때 사람은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남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일수록 이런 감정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켜온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어떤 날에는 말보다 먼저 앞서고 그 바람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잘 건네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느라 오히려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함이 상처가 될까 두려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멀어진 한 발의 거리 속에서 감정은 묵묵히 자라납니다. 부부 사이의 말없는 서운함은 어떤 날은 지나가고 어떤 날은 머물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누군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게 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때로는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표현이 줄어든 만큼 이해도 줄어들고 오해는 조용히 자리를 넓혀갑니다. 이런 흐름은 나이가 들며 더 뚜렷해지고 여러분도 아마 살아오며 한 번쯤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없는 서운함이 어떤 순간에 시작되고 어떤 마음으로 쌓여가는지, 그런 서운함이 쌓이게 되면 무섭게도 그게 당연하게 되어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어디선가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부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남편이 밥을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입맛이 좀 없네. 아내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더 부담이 될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와도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어도 그냥 별거 없었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건 단지 몇 문장이었지만 아내는 그 몇 문장이 마음속 한 자리를 묵직하게 채우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말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유난히 지쳐서 대답을 길게 할 힘이 없었던 날도 있었고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아내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가는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과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 다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뭐가 좀 달라졌네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별일 아닌 말투 하나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여기까지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딱히 차가운 말투도 아니었는데 아내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가슴 한쪽에 남는 걸 느꼈습니다. 서로를 오래 사랑해온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담긴 기운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좋은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일도 마음이 조금 흔들린 날에는 마치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내에게는 요즘이 그랬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예민해졌는지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데 내가 과한 건가? 그런 질문이 반복될수록 감정은 더 조용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깊게 쌓여 있어 아내와 대화를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쉽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조용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없이 아주 느리게 번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을 거리가 생긴 건가? 라고 생각했고 남편은 아내의 조심스러운 기색을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워진 아이러니였습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말을 줄이게 만들었고
말이 줄어들자 감정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린 감정들은 서로의 마음에서 아주 작은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멀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운함이 스칠 만큼 잔잔한 간극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두 사람이 인식하지 못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이 자신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허전함이 천천히 자리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남편을 보며 그 허전함을 애써 숨기려 했지만 숨길수록 마음의 결이 더 얇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많이 지쳐 보이네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 말 뒤에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더 붙여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 말해 상대에게 걱정을 더 얹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침묵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남편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조금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말이 줄어든 것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줄어듦이 마음의 온도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온도가 바뀌면 말도 바뀌고 말이 바뀌면 감정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와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기도 전에 감정을 말로 꺼내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졌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런 마음으로 잠시 감정을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감정은 이해와 서운함이 동시에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신에게 조금 더 기대지 않는지 조용히 궁금했습니다. 그 조용한 궁금함이 서운함의 모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은 크게 울리는 감정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틈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말없이 지나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벼운 농담에 반응이 늦어지면 그 늦어진 반응에서 아내는 예전의 따뜻함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쉽게 닿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즘 나 때문에 마음 쓸 일 있죠?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짧게 웃으며 아니야, 진짜 아니야.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아내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고르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조심스러워질수록 감정은 더 얇은 선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말하려는 노력도 모두 서로를 향한 배려였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거리처럼 느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그런 날이면
자신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다독임은 감정을 줄여주는 대신 더 깊은 곳으로 밀어둘 뿐이었습니다. 밀어둔 감정들은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떠오릅니다. 그 모양은 서운함일 때도 있고 고요한 그리움일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투가 조금 조용해진 날,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를 건넸지만 아내는 괜찮아요. 아무 일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남편은 진짜 괜찮다고 믿으려 했고 아내는 괜찮지 않은 마음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움 속에서 잠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껴서 생긴 거리였고 말을 아끼는 이유도 서로를 위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말이 닿지 않으면 감정은 조금씩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용한 어긋남은 크게 흔들리는 갈등이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는 미세한 간극이었습니다. 간극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느껴졌습니다. 그 느껴짐이 바로 두 사람이 마주한 서운함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감정의 흔들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아주 작은 신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로를 잘 아는 부부가 겪는 다른 모습의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마음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일상은 흐름대로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건네던 말도 요즘은 생각을 한번 거치고 나서야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말해도 될까? 저 표현이 또 상처가 되진 않을까? 말을 조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화의 온도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날도 별일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반찬을 꺼내놓고 남편은 무표정하게 밥을 떠먹었습니다. 둘 다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이는데 그 침묵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남편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괜히 또 신경 쓰일까봐. 그 한마디에 아내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의문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를 조심하게 된 걸까? 아내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도 먼저 말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남편의 말투는 조심스러워졌고 행동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할 말이 있는 듯 하다가도 삼키고 지나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조심스러움이 자신 때문인지 남편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면 더 불안해지고 불안은 곧 오해로 변합니다. 며칠 후 아내는 우연히 남편이 혼잣말처럼 내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하면 다 틀리는 것 같아서. 아내는 그 말에서 자신을 향한 원망보다 남편이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체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감정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멀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다 지쳐버린 시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이 침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표정 변화에 남편이 말을 삼키고 남편의 짧은 대답에 아내가 마음을 접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한 채 굳어져 버린 패턴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려다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가 두 사람에게 조금씩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지켜주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며 거리로 변한 것입니다. 아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멀어진 게 아니구나. 서로 참고 조심하다가 어느샌가 멀어진 거구나. 이 깨달음은 서운함보다 깊은 감정을 남겼습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상처 주려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관계가 말라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살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아픈 거지. 그 마음이 아내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침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알아챘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고 이유는 대부분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그동안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다시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연다고 해서 바로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려면 용기가 필요했고 그 용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마음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침묵을 더 두면 서로가 완전히 익숙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서운함보다 강했고 그 감정이 아내를 앞으로 내딛게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잠시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처럼 쉽게 말이 안 나와.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오래 고민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피곤함이 아니라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하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또 상처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자신도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아끼려다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워진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며칠 뒤 아내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남편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어요. 남편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고 조금 당황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뭐 별일 있어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별일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 어떤 생각하면서 지내는지만 말해줘도 좋아. 이 말은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대화를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눈치 보는 게 익숙해졌어. 당신 기분 안 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아내의 가슴이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말이 없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말을 건네고 싶어도 조심하느라 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서운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서로를 아껴서였구나. 이 깨달음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첫 계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화나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말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난 것 같아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방법을 몰랐던 거지. 이 짧은 대화는 오랜 침묵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큰 변화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은 먼저 말을 걸기로 했고, 아내는 남편이 건넨 말을 흘려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그 몇 마디에서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해보자.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큰 결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도 그러고 싶어. 그 대답은 이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말이 줄어들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다 보니 멀어졌던 두 사람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 천천히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작은 한마디가 서로를 다시 불러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늦게나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두 사람이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첫날이 되었습니다. 두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 곳이 조용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은 말이 줄어들어 서운함이 쌓였고 어떤 부분은 서로를 아끼려다 오해가 쌓였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조금씩 표현이 줄고 표현이 줄어든 자리에 침묵이 쌓입니다. 침묵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 안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줄면 마음도 다치고 다친 마음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서운함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 말할 용기가 서로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두 이야기는 이 감정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서운함은 마음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고 오해는 서로에게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정말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면 서운함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아직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말을 많이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해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말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 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서로를 오해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틈을 다시 메우는 건 크고 완벽한 대화가 아니라 작고 조심스러운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서운함을 느꼈던 것도, 두 번째 부부가 서로를 조심하다 멀어진 것도 사실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서로 더 편안해질까? 이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때 관계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부터 흐름은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생기는 건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해가 깊어졌다는 건 아직 서로에게 기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보면 그 작은 틈으로 따뜻한 대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아져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때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 누군가와의 관계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불편하고 기대가 있으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그 감정은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돌볼 가치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큰 결심을 하거나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아주 작은 숨결을 되찾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내일의 따뜻함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너무 바쁘지 않다면 오늘은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서운했을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은 풀립니다. 때로는 묵혀있던 감정이 말 한마디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 힘이 부드러운 방향으로 흐르기만 한다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지혜의 불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당신의 일상에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